이번 그 화이트햇 콘테스트 해킹대회 우승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뵙고 싶어서 저희들이 찾아왔는데, 일단 그 카이스트 고온이 여러 분야 여러 그 대회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이스트 고온이 어떤 동아리인지 한번 소개를 좀 우리 회장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카이스트 고는 1999년에 창립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카이스트 해킹 동아리고요. 현재 꾸준히 이제 사람들을 계속 뽑고 있어서 현재는 한 40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세미나라든지 교육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해서 그렇게 쌓여진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012년, 2013년 코드게이트에서 각각 3위에 입상을 했었고 2011년 아이색 CTF에서도 1위로 입상한 등 여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에서 가장 큰 해킹 대회로 손꼽히는 데프콘에도 2차례 참가 경험이 있고 가서 여러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네, 우선 화이트햇 콘테스트라는 이번에 처음 생긴 대회지만 규모도 크고 이런 권위 있는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팀원들 3명이 올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참가한 대회로서 동아리에 좀 큰 상금도 주면서 동아리원들에게 좀 앞으로 활동에 대한 모티브를 주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는 일단 인도어 리버싱이나 이런 건 되게 너무 쉽게 나와서 이제 문제가 공개된 지 한 1분도 안 돼서 거의 한 10팀 이상이 풀 정도로 되게 쉬운 문제가 있던 반면에 이제 포렌식 같은 거는 이제 진짜 정통 포렌식해서 무슨 거의 사고가 터졌을 때 이런 메모리나 분석하는 정도 수준을 요구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암호학 같은 건 암호화나 이런 거는 좀 되게 딱히 단서는 없는데 그냥 열심히 해봐야 되는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 있었고요. 이 데프콘 같이 이번 올해 데프콘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좀 프로그래밍을 해서 인공지능을 짜야 한다거나 그런 식의 문제가 하나 출제되었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는 또 웹 문제랑 시스템 문제도 나왔었는데요. 특히 시스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다양한 인베디드 장비들이 좀 각광받고 있는데, 그런 인베디드 장비와 관련해서 ARM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바이너리 분석 같은 것도 이제 ARM으로 되어 있어서 분석하는데 조금 힘들었고요. 그리고 환경이, 저희는 대회 준비하는데 ARM 환경에 장비가 없어가지고 좀 문제를 많이 겪었습니다. 또 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PHP 다운로드 취약점을 이용한 문제인데, 이제 실제 환경처럼 그 서버 내부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직접 다운받아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분석한 내용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웹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저희 팀에서 이번에 모프 문제가 이제 포렌식에서 메모리 관련 메모리 덤프에서 이제 윈도우 패스워드를 빼내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상용 유명하게 공개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면은 어느 정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빼내거나 하는 건 쉬운데, 이제 분석 툴에 따라 이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 형식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형식에 대한 이 공식적인 문서가 없어서 그거를 맞추는데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에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해킹 대회 예선에서 문제를 풀고 본선도 나가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최대한 많은 경험을 쌓고 스스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배우고 뭔가 지식을 습득하면은 더 잘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해킹을 잘해지는데 그거에 관한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고
않고 대부분이 이제 실전 경험을 통해서 쌓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킹 대회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외국까지 눈을 돌리면 정말 많은 해킹 대회들이 있고 그런 대회들에서 적당히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찾아서 조금씩 풀어 나가다 보면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해킹 대회 같은 데 참가를 하게 되면 해킹 대회 문제들이 주로 그 당시에 있었던 보안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 대한 지식도 많이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해킹 대회에 참가하면서 24시간이나 48시간이라는 그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집중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기 때문에 평소에 책을 보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고 실력이 빨리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 대회가 아무래도 해킹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해킹을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은 딱히 별로 그렇게 반대하진 않으시고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거를 잘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해킹 동아리를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왜 그런 걸 하냐, 그게 뭐냐 이런 반응이셨는데 이제 제가 꾸준히 이제 그 활동을 좋아하고 또 좋아하면서 이제 입상 같은 것들도 많이 하니까 또 제가 딱히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모님께서 점점 이제 인식 같은 것들도 바뀌시고 좀 더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저도 부모님께서 특별히 반대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더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처음 이 해킹을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좀 새로운 분야라고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해보셨고 이제 부모님도 이제 서서 뉴스를 많이 보시면서 관심이 많아지시니까 이런 건 어떠냐 이렇게 많이 물어봐도 주시고 너가 하는 거에 문제가 점이 되지 않냐 이런 것도 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지식으로 이제 다 설명해 드리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좋게 봐주시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해킹은 흥미로 시작했었는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발을 깊게 들인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최근에는 되게 관심도 많아졌고 또 그 관심이 많아진 만큼 이제 얼마나 더 사람들이 필요하고 사람이나 이런 네트워크가 필요한지 알게 되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되게 관심이 지금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곧 지금 졸업반인데 이제 대한민국 남자로서 이제 병역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 후에 취직도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저도 아직은 장래 뚜렷하게 무슨 일을 하겠다는 그런 뚜렷한 장래 희망은 없지만 당장 곧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앞으로는 대학원에 진학하기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해서 보안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서 새로운 보안 기술을 찾는다거나 그런 식의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제 처음에 학교 들어올 때만 해도 이제 컴퓨터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는 있었지만 해킹 관련해서 무언가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해킹이 좀 더 취미 활동 쪽에 가까운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점점 더 재미있어지고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제 보안 쪽으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곤에 들어와서 해킹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해킹을 접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올해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계속 그 보안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나서 좀 더 나은 보안 환경을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컴퓨터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